집을 사려고 할 때 내가 가진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출은 거의 필수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금리와 대출 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는 3%다, 4%다 숫자로 보이니 명확히 알 수 있지만 대출 한도는 DSR이니 LTV니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집 사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경매로 내 집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봉 3천만원 직장인 김씨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250만원입니다. 그럼 월급 250만원 전부를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겠죠. 우리는 외식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차도 타야 하고 돈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월급 전부를 주택담보대출에 쓸 수 없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월급 중 일정치 이상을 담보대출 갚는 데 쓸 수 없다라고 대출 한도를 규제해 놨습니다. 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LTV니 DSR이니 DTI 등 어려운 용어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하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해서 대출 금액을 담보가치로 나눈 겁니다. 현재 대부분은 비규제 지역인데요. 비규제 지역은 LTV가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다. LTV의 70%라고 하면 5억 곱하기 70%면 3억 5천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쉽죠? 다음은 DSR, DTI인데요. 개념은 비슷합니다. 소득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을 정해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소득 높다고? 그럼 대출 더 해줄게. 너 소득 낮아? 그럼 대출 많이 못 해줘. 이런 식인 거죠. DSR, DTI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는 뭐지? DSR은 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월소득으로 나눈 거고요. DTI는 기타 대출, 즉 신용대출은 원리금이 아닌 이자만 포함시키고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그럼 DTI는 기타 대출 이자만 보고 DSR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합산하니까 DSR이 더 강화된 규제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복잡하니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에 DSR 계산, DTI 계산 치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중은행 DSR은 보통 40에서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규제 지역 기준 LTV 70%, DSR 40% 이 개념만 가지고 다시 연봉 3천만원 직장인 김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봉 3천만원은 월 2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DSR 40%를 적용하면 100만원입니다. 즉 직장인 김씨는 한 달에 주택담보대출은 100만원까지만 갚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월 100만원씩 갚는다면 총 얼마를 빌릴 수 있는 건데 네이버 DSR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면 담보대출 기간은 30년, 대출금리 4%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 2억 원을 빌린다면 DSR이 38.19%인데요. 그럼 약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담보대출 기간은 10년, 20년 짧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상환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연봉 4천은 약 2억 7천만원, 연봉 5천은 3억 4천만원, 연봉 6천은 약 4억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연봉 1억이라면 DSR 40%면 약 6억 9천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70%가 적용된다고 했죠. 그럼 연봉 1억 원인 분이 7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DSR 40%면 6억 9천까지 빌릴 수 있지만 LTV 70%로 제한되기 때문에 7억 곱하기 70% 하면 4억 9천까지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제가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비규제 지역 LTV 70%, DSR 40%, 금리 4%, 상환기간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연봉별 월 납부 금액, 대출 가능 금액, 살 수 있는 주택 최대 금액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DSR, DTI 중 DSR이 좀 더 강화된 규제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DSR 말고 DTI로 적용받는다면 대출 한도를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 대출 상품 없나?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빌린다면 DTI 6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아까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DSR 40%, DTI는 60%까지 규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출한도 얼마나 차이 나는데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연봉 3천만 원이면 DSR 40%면 약 2억 원,
DTI 60%면 3억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차이가 꽤 나죠? 네이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을 치시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조건에 맞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라든지 주택가격, 소득 등 제한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이나 부부 합산소득에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의 주택 구매나 상속, 증여로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라면 물론 둘 다 조건에 해당돼야겠죠.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대출의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6억입니다. DSR에 안 걸린다면 최대 7억 5천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7억 5천의 80%는 6억이니까요. 아시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집값의 기준은 우리가 사는 매매 가격이 아닌 KB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즉 내가 7억에 샀다고 하더라도 KB 시세가 6억이면 6억 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KB 시세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인데요.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탭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방공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하자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는 제도인데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란 예를 들어 제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샀는데 그 주택에 제가 안 살고 다른 사람 세를 줄 수 있잖아요. 만약 제가 자금적으로 문제가 생겨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 제 집을 경매에 붙이게 되겠죠. 그래야 은행은 누군가 낙찰받으면 법원을 통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제 집에 살고 있었던 임차인은 전입과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정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미리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최우선 변제 금액은 화면에 보시듯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은행 상품별로 방공제, 즉 최우선 변제 금액을 차감 안 하는 곳도 있으니 대출은 최대한 여러 군데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시죠? 프리랜서라서 소득 증명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직장이 없으신 가정주부 같은 분들, 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겠네 라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 증명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 월카드 사용 금액을 기반으로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즉 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정확한 대출 한도는 대출 상담사분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 대출 한도를 조회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존 신용대출이라든지 기타 대출을 갚을 수 있다면 먼저 갚으시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30년이라고 하면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상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DSR을 많이 잡아먹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DSR 40%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신용대출이 있으시면 먼저 갚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비규제 지역은 LTV 70%, DSR 40%가 적용되어 대출이 나간다. 방공제는 은행 상품별로 다르니 대출은 최대한 여러 곳에 알아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의 집을 보신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경매로 내 집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보세요.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한 지역이 아닌 전국을 다루는 분들이 많은 걸 봤는데요. 막상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라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 지역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울산에서 내 집 마련,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전에는 다양한 일도 해봤지만 현재는 울산 경매물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덕분에 좋은 집 싸게 잘 샀다 라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나 다른 지인분들을 소개해 주실 때 감사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객을 대할 때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특히 불우한 이웃들은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부모님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도움이 되는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면
울산에서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